강사님, 이번 주제는 개발계획서 작성하기인데요. 그런데 개발계획서는 왜 작성하는 건가요? 원가 산정을 했으니까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정이라든지 판매량, 필요한 예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발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발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간트 차트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간트 차트는 1919년 미국의 간트가 창안한 것으로서 막대 그래프 차트로도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트 차트가 많이 사용되는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트 차트는 계획된 작업과 실적을 같은 시간축에 가로선으로 표시하여 계획과 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정 관리 기법입니다.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의 일정 계획과 통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막대 그래프로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트 차트는 생산 관리, 재고 관리, 원가 관리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 및 기계의 기록, 작업 할당, 작업 부하, 작업 진도 등의 파악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강사님, 간트 차트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간트 차트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조금씩 그 작성 방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차트의 상단에는 가로로 일정 계획 기간을 표시하고 차트의 좌측에는 내용, 기계, 작업 등을 세로로 표시합니다. 또한 계획을 집행하는 일정을 좌우 직선으로 그리는데요. 각 활동의 계획된 시작 시점, 종료 시점, 소요 시간, 작업량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은 계획 밑에 직선으로 표시하는데요. 계획을 나타내는 직선의 길이를 100%라고 할 때 실적을 계획에 비례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네, 간트 차트는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간트 차트에 쓰이는 기호가 따로 있나요? 간트 차트에 사용되는 기호가 몇 개 있는데요. 활동의 시작 및 종료, 활동 기간, 실적, 차트를 검토한 시점을 표시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제품의 품질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계획에 맞춰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 즉 품질 계획 프로세스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업마다 품질 계획 프로세스가 따로 있나요? 만약 기업이 품질 정책을 갖고 있다면 품질 정책은 해당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로 적용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품질 정책이 없다면 프로젝트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품질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질 정책을 그럼 개발을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품질 계획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주요 기업 환경 요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규제와 해당 응용 분야에 대한 특수한 규칙, 표준, 지침, 그리고 제품 프로젝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운영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품질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품질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애 주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구 품질이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적용받을 사람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품질로 신제품 개발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 제품이 갖추어야 할 품질을 의미합니다. 설계 품질이란 사양과 설계에 의해 정의된 품질이며 제품 품질이란 제조 공정에서 실현된 제품의 품질을 의미하며 사용 품질이란 제품이 시장에서 상품화된 후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품질을 말합니다. 일정표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 방향 검토 자료, 기술 검토 보고서, 제조 원가 검토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의 규격을 결정해야 해요. 그 다음엔 자사의 품질 정책을 기준으로 품질 목표를 결정해야 하고요. 제품 규격의 품질 목표까지요? 네. 그 모든 자료들과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개발 계획서입니다. 그렇다면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평소 3D 프린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동욱 학생. 3D 프린터 개발을 위해 개발 일정 수립 후 제품 규격 결정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동욱 학생은 무사히 제품 규격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적용 기술은 이렇게 하고 정밀도는 0.08mm, 크기는 200 곱하기 21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보다 규격 정하는 게 쉽지가 않네. 동호 학생, 3D 프린터 규격서 작성하는군요. 네, 강사님. 그런데 막연히 제 마음대로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제품의 규격을 결정할 때는 제품별 기술 개발 방향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해요. 기술 개발 방향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제품 개발 역량에 따라 강점도 있을 거고 약점도 있을 거잖아요. 강점이 많은 제품들이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강점이 좋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겠지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표로 작성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동호 학생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각 부품이나 기능들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본다면 부품별 기술 개발 방향이 잡힐 거예요. 지금 동욱 학생이 제품 규격을 위해 3D 프린터 부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제품은 무엇일까요? 풀메탈 보호대입니다. 네. 풀메탈 보호대의 경우에는 보호된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 장치를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직교 방식에 비해서 플렉시블 소재나 소재에 대한 제한 사항이 조금 있어요. 네. 다음이 볼 베어링이죠. 베어링. 네. 볼 베어링은 이송 장치에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GT 벨트를 원활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품으로 간극에 대한 마찰력이 발생해서 정확한 수치 제어에는 조금 단점 사항이 있어요. 강점으로는 이송 장치에 직접적으로 전달력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능력인 거죠.